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유독 힘들게 작년 겨울을 보냈는데 이유는 바로 제 시어머님 때문이었어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기도도 많이 했지만 정말 단 한 번도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가 않더군요. 그게 인생인 건지 아직도 많은 생각이 스칩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다 털어놓고 가보려고 해요.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털어놓기라도 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더 많았어요. 저는 일반 회사원이었고, 남편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죠. 처음 본 순간부터 남편한테 든 생각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아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멋진 선생님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도 굉장히 순했고 착했어요. 자기 개발도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멋진 사람은 아직까지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항상 올바른 선택을 했기에 제가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서로 연애를 시작하고 저는 자신 있게 남편을 저희 부모님께 보여드렸고,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도 너무 마음에 쏙 들어 하셨어요. 요새 이런 청년이 있냐면서 놀라워 하시기도 하셨고요. 다만 저희 집은 아빠가 무역 사업을 크게 하셔서 여유가 있었던 반면 남편 집은 많이 없었다는 점이 좀 달랐어요. 살아온 환경도 사고방식도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했고요. 하루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은데 결론은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함께할 사람은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저 남자랑 결혼해야겠다. 라는 결론이었죠.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중 남편은 저희 집에 드릴 말씀이 있다며 찾아왔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 곤란한 표정을 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죄송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수빈이와 결혼 얘기가 오가고 어머님 아버님도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다 너무 좋은데 정말 좋은데 결혼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2년 전에 사기를 당해서 저희 집안에 꽤 되는 빚이 있습니다. 저도 외아들로서 그 빚을 책임지고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 수빈이도 그 빚에 대해 부담을 가지게 될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수빈이가 오롯이 행복만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라 최선 다해서 빚을 다 갚고 결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용기가 가상하네. 말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나.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네. 이런 거 숨기고 다들 결혼할 법도 한데 역시 이 서방은 다른 젊은 놈이랑은 달라. 그래서 빚은 얼마나 되나? 크진 않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다 갚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돈도 모으고 있어서요. 믿어 의심치 않아. 당연히 그렇겠지. 그 빚 내가 먼저 갚아줄게. 우리 딸 좋은 짝 만났는데 굳이 지체할 필요가 있나? 다만 딱 2가지만 약속하게. 먼저 그 빚 갚은 돈 열심히 돈 모아서 나에게 꼭 갚게. 그리고 우리 집에서 도와줬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괜찮습니다. 정말 마음만 받겠습니다. 지금 바로 갚아주는 걸로 하지. 오늘 마침 사내 변호사도 집으로 잠깐 온다고 했으니 아무 걱정 없이 결혼하게. 우리 딸 잘 부탁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은 저도 알지 못했던 어머님의 빚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정직하게 말하는 남편을 참 아빠는 예뻐하셨어요. 보기 드문 젊은이라고 거의 아들처럼 챙겨주셨거든요. 남편도 저희 집에 자주 와서 아빠와 말동무가 되어드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아빠의 지원 덕에 몸도 마음도 가벼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장인어른께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하며 정말 정성을 다했고, 아빠와의 약속대로 저희가 빚을 갚아준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 시댁에는 본인이 알아서 돈을 구해 갚았다고 말했나 보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순간부터 일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나머지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수빈아, 그 많은 빚을 우리 아들이 다 갚아줬지 뭐니? 이게 웬만하게 열심히 살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 우리 아들 정말 이렇게나 능력 있는 아들이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직장도 좋고 또 사돈어른께서도 사업을 크게 하시니까 과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 또 생각해보니 그렇지도 않더라. 오히려 가끔씩은 우리 아들이 아까울 때가 있기도 하고. 사람이 인성이 되어야지. 안 그러니? 라는 말들을 자주 저에게 하시곤 했거든요. 저도 아빠 말씀 따라서 굳이 말을 꺼내고 싶진 않아서, 저도 남편이 너무 대견하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스러워 하셔도 된다고 오히려 치켜 세워주었던 것 같아요. 딱 그 정도였어도 좋았을 텐데. 시어머님은 이제 남편이 너무 아까워지기 시작하셨나 봐요. 이제는 저희 집에 남편과 함께 가는 것도 싫어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과분한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좋아하셨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죠? 하루는 시댁에 남편과 같이 있다가 그날 저희 아빠 생신이라 친정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부터 트러블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 가볼게요. 장인어른이 생신이라서 저녁 식사 예약해두었거든요. 벌써? 아, 오늘이 사돈어른 생신이신 거야? 네, 어제 와서 잘 쉬었다가요, 엄마. 저희 가면 한숨 주무셔요. 근데 아들, 꼭 가야 하니? 그냥 하룻밤만 더 자고 가면 어때? 누가 요새 사위 불러서 케이크 불고 밥 먹고 하니? 그냥 외식이나 후루룩 하고 마는 거지. 그냥 수빈이만 가는 건 어때? 수빈이가 딸이니까 사돈어른도 수빈이를 더 기다리실걸? 수빈이만 혼자서요? 에이, 장인어른 생신인데 어떻게 혼자 보내요, 엄마. 그건 아니죠. 다음 주 평일에 저녁 먹으러 들릴게요. 서운해 마세요. 오늘은 가볼게요. 나이 들면 생일이고 뭐 그런 것도 없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들 꿀릴 것도 없고 나한테는 최고인 아들인데 왜 거기 가서 굽신거려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뭐 용돈도 드리고 비위도 다 맞춰드려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 그건 아니죠. 생신 축하드리는 게 왜 굽신거리는 거예요. 이제는 결혼했으니 수빈이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잖아요. 엄마 생신 때 저 혼자 와서 밥 먹고 가면 좋으시겠어요? 생신이신데 용돈 드리는 것도 맞고 비위는 무슨, 장인어른 그러신 분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제가 지킬 건 지키게 해주세요. 이기적이게 그러지 마세요, 참. 남편은 이 말을 끝으로 저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결혼 전과 어머님의 반응이 많이 달라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꿀릴 것 없고 최고의 아들이니 장인어른 생신도 챙기지 말라니. 무슨 심보였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들어보니 남편은 정확하게 제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빚을 갚아주었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이신 것 같다고 본인이 잘하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친정으로 향하는 동안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사실
남편의 강경한 태도가 믿음직스러웠기에 남편에게 화난 건 아니라고 달래주었어요. 그날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어머님의 행동이 더 심해지셨어요. 집에서 혼자 생각해 보시니 너무 억울하고 아들이 너무 아까웠나 봐요. 꼭 저희가 친정에 있다고 할 때마다 일들은 벌어졌습니다. 매주 친정에 방문하는 것도 아니었고, 아빠도 저도 남편도 모두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방문했는데, 그것도 싫으셨나 봅니다. 하루는 저와 남편이 친정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거실에 계셔서 남편은 식탁에서 저와 전화를 같이 받았습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나 죽는다. 배가, 배가. 네? 배가 왜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어디 가요? 말을 해주세요. 아이고, 뭐를 잘못 먹어서 급체를 한 건지 죽을 것 같다. 온몸이 얼음장이야. 아, 나 죽네. 나 죽어. 119라도 불러야겠는데. 지금 맞으면 안 되겠냐? 아니에요, 엄마. 지금 넘어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셨죠? 어머님은 장이 꼬였는지 급체를 하신 건지 배가 너무 아파서 죽겠다고 말씀하셨고 남편 혼자 시댁에 간다길래 저는 어머님이 편찮으신데 당연히 함께 가야 한다며 길을 나섰어요. 급하게 나오느라 저희 부모님께도 대충 인사드리고는 친정에 남편과 도착한 지 한 2시간 만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가면서 병원 응급실에 자리가 있나 전화를 해보고 주말이라 닫은 약국이 많아서 발을 동동 구르며 집으로 향했어요. 겨우 열린 약국을 찾아서 진통제다 뭐다 급하게 구매하여 집으로 올라갔고 원래 1시간 정도면 도착할 곳이었는데 주말이어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하자 어머님은 누워서 아프시다며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셨고 저와 남편은 우선 약을 드리며 얼른 드셔보라고 했죠. 어머님,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거 빠르게 통증 잡힌다는 진통제인데 드시고 푹 주무셔보세요. 아니면 응급실 자리 있는 병원도 알아놨으니 그쪽으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다. 그냥 약 먹고 집에서 있어 볼란다. 응급실까지 뭐하러 가? 괜히 이 검사 저 검사 쓸데없이 하고 귀찮기만 해. 또 주말이라 돈도 많이 나올 텐데. 온몸에 얼음장인 건 문제가 있으신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가봐야죠.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머님. 몸은 조금 아주 조금 돌아왔다. 아유, 아까 얼마나 아프든지 정신이 없어서 어젯밤부터 몸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이러고 누워있지 뭐야. 어, 어젯밤부터 그러셨어요? 그러셨으면 미리 말씀을 하시지. 너무 시장하시겠어요. 제가 금방 가서 죽이라도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어머님. 그렇게 저는 죽을 쓰러 부엌으로 향했는데 자꾸 어디서 음식 냄새가 나더군요. 어머님께서는 집에서 밥도 잘 해드시지 않으시고 어젯밤부터는 몸이 편찮으셔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만 계셨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과일이라도 썩었나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고 제가 음식을 찾은 곳은 바로 부엌 찬장 아니었어요. 대충 비닐로 그릇은 덮여 있었는데 열어보니 바로 짜장면이더군요. 영수증도 비닐에 붙어 있어서 보니 저희가 도착하기 1시간 전, 즉 저희가 아파서 죽을 것 같다고 전화를 하셨을 때 중국집에도 전화를 해서 짜장면 한 그릇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릇도 아직 완전히 식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남편하고 내가 우리 부모님 집에 있는 게 싫으셨던 거구나. 그래서 거짓말까지 했구나.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아들을 집에 데리고 왔었어야 하는 걸까요?
남편을 불러서 친정 이불 빨래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구박시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유별나게 구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짜장면 그릇을 그대로 들고 어머님과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어머님, 짜장면 시켜 드셨어요? 어? 그거. 옆집에서 그냥 먹으라고 갖다 준 건데 먹지도 못하고 그냥 놔뒀다. 어머님, 어머님 번호로 영수증에 전화했다고 찍혀 있는데요. 그리고 짜장 비빈 젓가락도 있었고, 이거 새거 양은 아니잖아요. 야채만 남은 건데요. 그럼 옆집에서 면은 다 먹고 어머니께 먹으라고 갖다 줬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제가 지금 옆집 가서 따질게요. 어떻게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아픈 사람은 밥도 먹으면 안 되냐? 아프면 오히려 더 잘 먹어야지. 내가 먹은 흔적이라도 있으면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 어머님 많이 나아지신 건가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 참나 이거 원. 어머님, 지금 응급실 가셔서 검사 다 받으시는 건 어떨까요? 정확하게 진단받고 병이면 치료하시고 급체했으면 병원에서도 그에 따른 조치가 있겠죠. 나이도 있으신데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안 되죠. 됐다니까. 무슨 응급실이야? 가도 난 원래 이것저것 아픈 곳이 많아서 정확히 병 이름도 안 나오더라.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짜장면도 드시고 편안하게 쉬시고 계시던 거 맞죠? 뭐라고? 그럼 내가 지금 아프다고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말이냐?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나중에 편찮으실 때 저희가 정확히 상황을 알아요. 네? 그래. 안 아프다. 그냥 아프다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지. 뭘 그렇게 영수증에 번호가 어떻고 젓가락이 어떻고 그걸 다 따지고 드냐? 그리고 주말에는 그냥 우리 아들 좀 쉬게 하면 안 되니? 왜 시도 때도 없이 처갓집에 불러서는 애를 귀찮게 굴어? 편하게 애가 쉬거나 하겠냐? 우리 아들 편하라고 이쪽으로 불렀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사돈 어른께서도 별말 없을 거 아니니? 솔직히 말하면 정말 너무 아깝다. 아주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워서 죽겠다 요새. 뭐라고요? 어머님, 남편과 저 친정에 가는 것보다 이쪽에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신경 쓴다고요. 근데 자주 가지도 않는 친정에 2시간 있는 것도 그렇게 고가우셨어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편하라고 불렀다고요? 전 그럼 이 모든 게 불편하니까 가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네요.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꾀병을 부리시고 억지를 부리실 줄은 몰랐어요. 엄마, 이게 진짜예요? 아니, 왜 거짓말을... 오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장인어른도 그렇고요. 나중에 정말 편찮으실 때 저희가 귀뚱으로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대체? 어머님은 결국 거짓말이었던 걸 인정하시더군요. 어떻게 잠깐 저희 부모님을 뵙는 것조차 용납을 못 하실까요? 아들이 못 쉴 것 같고 편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거짓말로 아들을 불렀다니 참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빚도 저희 집에서 다 갚아줬는데 그건 정말 꿈에도 생각 못 하셨겠죠. 남편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고는 화를 많이 냈고 저 또한 병원과 약국에 전전긍긍하며 전화했던 제 모습이 생각나서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남편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하면 다신 집에 오지 않겠다고 하며 바로 시댁에서 나왔고 저희 아빠가 좋아하시는 회를 사들고는 다시 친정으로 향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저번에 드시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머님이 정말 문제였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저에게는 어머님 말고 또 다른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자꾸 가슴 쪽에 약한 통증이 있고 손으로 자꾸 뭔가가 잡히는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번도 몸에 이런 이상이 있었던 적이 없어서 자꾸 신경 쓰이던 와중에
남편에게 말을 하니 남편은 바로 병원으로 같이 검사를 받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유전적으로 부모님께서 앓고 계신 병도 없고 친척 중에서도 없었는데 일이 피곤해서 그런 건지 이런저런 생각에 걱정이 가득해지더군요. 그렇게 저를 많이 아꼈던 남편은 바로 병원을 예약해서 검사를 하러 갔고 저는 속상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김수빈님 맞으시죠?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검사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무슨 심각한 병이라도 유방암 초기입니다. 초기는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이렇게 바로 오셔서 검사를 받아 다행이에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암이기도 하고 초기는 충분히 완치도 가능해서 크게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목숨을 잃거나 당장 몇 개월 내에 돌아가시는 거나 하는 일은 드물어요. 기본적인 치료는 수술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 조금 더 진행하고 자세한 수술 날짜, 예상 효과 등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방암이라는 말씀이시죠? 정말 완치가 가능할까요? 네, 유방암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완치를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정기검진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요. 거의 98%는 초기에 완치가 가능합니다. 검사를 하길 잘했지. 저는 유방암 초기 환자였습니다. 수술도 가능하고 완치도 가능하다기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100%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어서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평소에 잔병치레도 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암 환자가 되니 너무 놀랬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했더니 남편은 저보다 더 지레 겁을 먹고는 눈이 빨개지더라고요. 자기가 다 잘못한 것 같다면서 저에게 이러쿵 저러쿵 사과를 하는데 그때서야 잠깐 웃음이 나더군요. 그렇게 저는 추가적인 검사를 입원해서 진행했고 최대한 빨리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셔서요. 그렇다고 당장 하는 건 아니었고 어느 정도 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리니 걱정되셔서 한달음에 달려오셨고요. 다 설명을 해드리니 그래도 안심하시는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수술 전에는 집에서부터 조심하며 병원으로 통원하기로 했죠. 비록 심하고 중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막상 암이고 수술한다고 하니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이 와중에도 남편은 정말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제가 어딜 가든지 한달음에 데리러 오고 데려다 줬고 저희 부모님께도 매번 전화를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님께는 수술한다는 것을 괜히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되었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러 가는 어느 날이었죠.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수빈아, 너 어디 아프니? 응? 이 병원 서류가 다 뭐야? 네? 아니에요. 아니긴 뭘 아니야. 여기 병원 서류에 너 이름 떡하니 써져 있는데. 뭐라고? 유방암? 이게 진짜냐? 어머님은 차량 뒷좌석에서 병원 서류를 발견하셨던 거였고 남편은 당황스러웠는지 바로 뺏어서 가져가더라고요. 뭔 소리예요? 예전에 그럴 수도 있다고 조심하라고 나온 안내문이에요. 괜한 걸로 그래요, 엄마는. 저 주세요, 빨리요. 구석에 끼워놨는데 또 그걸 어떻게 보시고는. 무슨 주의하라는 안내문이야? 너 엄마를 파보로 하는 거야? 날짜도 일주일도 안 된 것 같더만. 너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못 써? 그리고 수빈이도 똑바로 말 못해? 유방암에 걸린 거 맞잖아. 응? 거짓말 할 거를 거짓말을 해야지. 네, 어머님, 맞아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괜히 걱정 끼쳐드리기 싫은 마음에. 그래도 아주 초기라서 수술하면 완치가 된다고 하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제 말을 가로채서는 격앙된 말투로 화를 내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진짜야? 아니, 왜 말을 안 하냐? 그럼 여태까지 우리 아들이 네 평수발을 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완치는 무슨 완치? 암 환자면 뒤에 부작용도 엄청날 거고 평생 주의하면서 지켜봐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지금 우리 아들 보고 하라는 소리야?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죽을 때까지 남 평수발이나 들게 하라는 거야? 응? 엄마,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수빈이가 말했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들었어요. 수술하면 무조건 완치된다고 했다고요. 수술하면 면역력도 약해지니 더 조심해야겠죠. 병원도 오가고 수빈이를 더 챙겨줘야겠죠. 근데 그게 무슨 문제예요? 수빈이는 제가 3달 뒤에 죽는다는 시한부라고 했어도 제 옆에 있어줬을 거예요. 이건 저희 부부의 일이에요. 그것까지 왈가왈부 하실 자격 없으시다고요. 저는 제 가정이 생겼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챙겨준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네? 아이고, 이거 사기 결혼이다, 사기 결혼이야. 아픈 거 알고 있었지, 수빈아? 응?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봤자 무슨 암이 완치가 돼? 그리고 촉이라는 증거 있어? 의사가 너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사실 시한부인 거 아니냐고. 솔직히 말해. 이 엄마가 더 화내기 전에. 엄마, 그만하시죠. 아픈 사람 더 아프게 하지 마시고. 사기 결혼은 무슨 사기 결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저를 수빈이만큼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없냐? 고등학교 선생님이지, 직업 좋지, 잘생겼지, 착하지, 또 효자지. 뭐가 문제인데? 너가 뭐가 부족한데? 가뜩이나 아까워서 미치겠는데 대체 왜 이런 여자를 너가 만나야 하냐고? 대답해. 공부도 잘하는 놈이 왜 이런 머리는 안 돌아가나 몰라. 이런 건 공부 머리랑 다르니? 없는 거 많아요. 제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진짜 수빈이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외식하지 마시죠. 집에 모셔다 드리고 밥 시켜드릴게요. 서로 얘기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옆에서 눈물이 어찌나 나오던지 할 말도 없이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이 상황이 믿기지도 않아서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너무 아까운 분이었는데 와이프가 유방암 환자가 되었다고 하니 우라통이 터지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다 해도 어떻게 제가 유방암을 속이고 결혼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시한부인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실 수 있는지, 어머님이 하신 말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수술하기 전에 화병으로 먼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더 이상 시어머니를 보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여보, 난 이제 어머님 완전히 마음에서 끊어냈어. 여보만 아까워 죽겠다는 분이야. 내가 나가 죽는다고 해도 병수발을 들 오빠 걱정만 하는 분이야. 내가 이번에 죽어나가도 오빠 팔 아프다고 내 관 들지 말라고 하실걸? 뭐? 사기 결혼? 옆에서 듣다 보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제 앞으로 내 눈앞에 어머님 보이게 하지 마. 나 더 아프게 하기 싫으면. 이라고 덧붙였고요. 남편은 당연히 미안하다고 하며 알겠다고 했어요. 자기도 연을 끊고 싶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간호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냈고 어느새 수술을 받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나 떨려, 여보. 잘할 수 있겠지? 정말 아무 일도 없겠지? 그럼 열심히 기도할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잘하고 와. 남편의 응원을 받으면서 저는 수술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잘 마쳤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편도 기뻐했고 저도 너무 기뻤어요. 뭔가 한 번 더 하늘에서 인생을 선물해 준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저녁에는 저희 부모님도 오셔서 다행이라며 울다가도 가셨고 제 직장 동료도 몇몇 왔었고요. 제 친구들도 낮에 찾아와서는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상상치도 못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바로 어머님이셨어요. 보자마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일어서서 어머님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엄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늘 수빈이 수술해서 좀 푹 쉬어야 해요. 아니, 할 말이 있어서 잠깐 왔는데. 다음에 하세요. 지금은 좀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셨죠? 제가 연락 드릴게요. 아니야, 여보. 어머님, 들어오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 그럼 아들은 잠깐 나가 있어라. 수빈이한테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아니, 그래도 제가 있어야. 여보, 괜찮아. 잠깐 가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와. 오늘 힘들었잖아. 어머님, 들어오세요.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사과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 생각했어요. 진지하게 하실 말이 있다고 한 건 처음이라서요. 그렇게 남편은 병실 밖으로 나갔고 저와 어머님은 오랜만에 둘이 마주보고 앉게 되었어요. 수술은 잘 되었니? 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로?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내가 사실 점집도 다녀보고 무당도 한두 명 만나본 게 아니다. 하도 걱정이 많이 돼서. 근데 말이다. 하나같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다 이혼시키라고 하더라.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어진다고 말이야. 근데 우리 아들만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너까지도 계속 아프고 일이 많이 생긴다 하더구나. 구설수에 무슨 일이 꼬인다고. 아참, 임신도 안 된다더라. 둘이 결혼하기 전에 궁합이라도 미리 팠어야 하는 건데. 너희 집이 여유가 있다는 말에 눈이 돌아서는. 이건 정말 우리 아들 엄마가 아니라 그냥 어른 입장에서 말을 해주는 거야. 운명은 거스를 수가 없단다. 정해져 있는 걸 바꿀 수도 없고. 앞으로 서로 더 힘들기 전에 갈라서는 건 어떻겠니? 우리 아들도 우리 아들에 맞는 여자를 만나고 우리 수빈이도 수빈이에 걸맞은 남자를 만나고. 지금 그 말씀하시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이 어디 있겠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말렴.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까. 정말 안 되겠네요. 저기요, 이제 어머님이라고도 하지 않을게요. 아줌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저 지금 암 수술하고 나와서 누워있는 거 안 보여요? 근데 와서 하는 말이라고는 이혼을 하라고요? 사탄도 이렇게까진 안 하겠어요. 네? 그렇게 귀한 아들한테 물어봐야겠네요. 네 엄마 따라갈래? 나 따라올래? 저는 도저히 당신 같은 사람하고 상종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30년 따로 살다가 만났어도 그래도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잘하려고 했는데 이거 어른이 어른 같아야 대접을 해주죠. 오히려 제가 아픈 게 다행이다 싶네요. 당장 나가주세요. 제발요. 뭐, 아줌마, 너 말 다 했니? 내가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했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지. 서로 더 잘 되라고. 이혼하라는 게 잘못된 거냐? 우리 아들이 이 엄마를 배신하고 너한테 갈 것 같아? 키워준 덕이 있는데. 참나, 너 두고 봐라, 응? 그렇게 시어머님은 화를 내며 떠났고 저는 정말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갑자기 서로 운명이 꼬이니까 이혼을 하라니. 우리 아들 평생 힘들어진다고 지금 수술 막 끝난 사람한테 찾아와서 헤어지라니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해주신 말을 그대로 전했고
남편도 정말 노발대발하며 연을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픈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제정신이냐고 하면서요. 저는 일단 어머님께서 두고 보라고 했으니 좀 더 있어 보자라고 말했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곧 뭔가 일을 터뜨리실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퇴원을 하고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정말 귀신같이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날 저희 엄마가 전화를 받아보라며 문자와 전화를 갑작스레 많이 하셨고, 저는 못 보고 있다가 뒤늦게 보고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뭐야,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문자랑 전화가 많이 와 있어서요. 당장 와라. 지금 집으로. 왜요? 무슨 일인데요? 그냥 오라면 와. 평소와는 다른 엄마의 단호한 말투에 저는 남편과 바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무슨 도둑이라도 들었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도착하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온 집안이 난장판이 난 채로요. 아빠가 소중히 아끼던 양주도 모두 깨져 있었고, 엄마가 아끼시던 화병들도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화분도 모두 엎어져 있어서 바닥에는 흙투성이었어요. 아니, 이게 다 뭐, 엄마, 아빠, 괜찮으세요? 이게 다 뭐예요? 예, 넌 뭐 이런 막대 먹은 집안 사람을 다 만났니? 상식선에서 도저히 대화를 할 수가 없구나. 갑자기 들어와서는 소리 지르면서 집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지 뭐냐.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저기 아줌마, 이게 다 뭐예요? 주거 침입으로 신고당하고 싶으세요? 지금 왜 이러시는 건데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다 됐고, 다들 잘 들어요. 하자 있는 당신들 딸 덕분에 우리 아들 이혼남 되게 생겼으니까 돈 내놔. 당신 딸 유방암이잖아. 우리 아들 병수발 하는 꼴 못 보겠다고 하니까 수빈이 네가 뭐라 그랬어? 우리 아들 보고 나랑 너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며 물어보지도 않았다. 날 선택할 게 뻔하니까. 이렇게 이혼할 상황에 위자료라도 두둑히 받아야 하지 않겠어? 이 집은 완전 사기꾼 집안 아니야. 어디서 암 환자를 결혼을 시켜? 어? 우리 아들이 아까워서 내가 잠도 안 와. 이 좋은 집에 살면 뭐 할 건데? 딸이 이렇게 개판인데 위자료라도 두둑히 내놔. 저기요, 아줌마 미쳤어요? 사기꾼 집안? 재물손괴로도 고소당할 줄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방암은 얼마 전에 알고 바로 수술한 거라고요. 병수발할 필요도 없었다고요. 왜 혼자 북치고 장구치냐고요. 당신 아들 뭐가 그렇게 아까운데? 무슨 대통령이라도 돼요? 뭐가 그렇게 아까운데요, 대체? 그렇게 아까우면 당장 데리고 사시지. 저희 집 재산 보고 눈 돌아서 장가는 왜 보내셨어요?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기대하셨던 거 아니었어요? 아픈 며느리 병실까지 와서 이혼하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아들? 내가 누누이 말하지? 우리 아들 열심히 살아서 내 빚도 다 갚아준 성실한 놈이라고. 저런 애가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있을 것 같아? 나랏밥도 먹고 있는데 어디서 눈가를 똑바로 뜨고 어른을 쳐다봐? 어?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왜 여기 와서 이래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왜 억지를 부리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여태까지 엄마라서 그래도 연 이어왔어요. 근데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고 위자료는 무슨 위자료요? 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해. 마음 놓고 이혼해. 위자료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 받아. 그 빚 제가 갚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열심히 살아서 성실하게 살아서 빚 갚은 거 아니라고요. 저 엄마 빚 숨기고 결혼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수빈이네 가서 결혼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 반대하시기에는 무슨 오히려 그 빚 갚아주시겠다고 하셨다고요. 그 빚 장인어른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냥 저희 잘 사는 거 보시고 손자 손녀 보시면 되지. 왜 자꾸 회방을 놓으셔서 이 꼴을 만드세요? 네?
그 돈도 이상한 술집에서 일하는 아저씨 춤추다가 만나서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것도 용서하고 제가 장인어른께 감사해서 열심히 갚으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일을 엉망으로 만드세요? 왜 제 인생을 자꾸 망치세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사돈 어른이 갚아주신 거라고? 네! 사내 변호사 옆에 두고 갚아주신 거라 증거까지 다 남아있어요. 이제 전 제 엄마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어디 가서 그 아저씨랑 붙어먹고 사시든 24시간 춤추러 다니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신데도 찾아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제가 신뢰를 범했네요. 이렇게 제 빚까지 갚아주신 줄도 모르고 우리 아들이 갚은 줄 알고 큰 소리를 뻥뻥 쳤으니 제가 오늘 이 집 다 치우고 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염치가 없었네요. 됐습니다. 이제야 다 알게 됐네요. 저희 딸 수술하고 나서 병실에 찾아오셔서 이혼하라고 하셨다고요. 그리고 집안을 이렇게 개판을 만들고서는 사기꾼 집안에 위자료까지 내놓아라. 우리 딸이 지금 무슨 하자가 있죠? 다 완치가 이미 됐는걸요. 하자는 이서방이었네요. 그런 엄마를 두었으니 이젠 아니네요. 이서방이 영 끊었으니까요. 아참, 그 빚 갚은 돈 다시 주셔야겠습니다. 제가 갚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싹 없어져서요. 저희 집에 CCTV도 다 있는 거 아시죠? 사내 변호사와 함께 고소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으로 들어가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요. 제가 정말 일을 엉망으로 만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저 정말 돈이 없어요. 정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잘 생각하고 어른답게 구시지 그러셨어요. 우리 딸 건드는 꼴 저는 못 봅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렇게 어머님은 경찰에 의해서 끌려나갔고 저희는 CCTV 증거를 기반으로 재물 손괴와 주거 침입으로까지 신고를 했고 또한 빚을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아빠와 어머님이 나눈 모든 내용은 녹음되고 있었고 남편의 진술 그리고 제가 녹음해두었던 대화 내용들까지 모두 증거로 인정되어서 법적으로 저희가 준 돈을 다 받아낼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아무리 연을 끊는다고 말했다고 해도 30년간 모자 사이였기에 남편이 상처받지 않을까 참 조심스러웠어요. 남편은 이런 제 마음도 알고 있었는지 저를 달래주면서 정말 엄마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처리하자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그 이후로 친정에도 찾아오고 저희 신혼집에도 찾아오고 번갈아 가면서 문 앞에 무릎을 꿇고 계셨어요. 몇 번을 화를 내고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야 그 뒤로 찾아오시지 않더군요. 남편도 굳게 마음을 먹은 듯 보였어요. 어머님은 돈이 없었는지 시댁을 팔고 돈을 갚았고 지금은 완전히 파산해서 친구분들 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저도 어떻게 되셨는지 자세히 못 들었네요. 이렇게 큰 일을 겪었음에도 남편은 일도 잘 풀리고 학교에서도 인정받아서 더 큰 자리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고 수당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못했던 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승진도 했고요. 저희가 결혼해서 운이 트이지 않던 게 아니라 어머님이 계셔서 운이 막혀 있었던 거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저희는 이제 슬슬 아이 준비도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라는 역할, 생각할수록 참 어렵지만 누구보다 사랑하는 제 남편과 함께 잘 해내보려고 해요. 앞으로 저희 부모님도 잘 모시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는데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장마가 심했는지 구독자분들 모두 비 피해가 크지 않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